자, 맞아. 얘들아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공지 하나. 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개학하는 학교가 영문고 말고 경희고. 청도. 우리 아파야. 화요일 화 아니야? 근데 화요일이잖아. 신일은 화요일 개학이라고.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 개학 안 하는 학교도 개학 안 하는 학교가 사실 대부분이라서 월요일은 그냥 정상 수업 할 거고요. 9시부터. 쌤줌 켜주시나요? 네? 줌 켜주시나요? 줌? 네. 줌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쌤줌으로 여기 핸드폰 뭔 소리야? 월요일은 정상 수업을 할 거라고. 그냥 여기 오면 된다고. 근데 이제 못 듣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는 영상으로 합시다. 저녁 보강 없어요? 저녁 보강이 없어요. 왜냐면 그날 일단 밤에는 정규 수업이 있어. 그럼 줌 수업 줌 수업 해주세요. 어? 줌 켜주세요. 싫어요. 못 켜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월요일은 그냥 정상적으로 9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요. 수요일은 그 단계에서 나와 있다시피 휴강입니다. 원래 휴강이에요. 그 개강하는 학교가 워낙 많아서. 오케이? 금요일은 정상입니다. 15일은 아시겠죠? 많이 끝내. 8월 15일 광복절은 정상 수업입니다. 네? 와. 대신 그날은 클리닉은 안 할게. 예. 오케이? 클리닉은 안 할게. 마지막 수업이니까 마지막 수업이니까 아시겠죠? 도망 날이니까. 이왕 한 네, 8월 맞아. 15일. 그럼 그날 만약에 수업을 빠지고 싶어. 나는 너무너무 빠지고 싶어. 그럼 그 광복절의 취지에 맞춰서 그 아니 현충원 찍고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순국 선현들에 대한 그 야 하고 올래. 존경심을 마음속 깊이 새긴 다음에 인증샷 찍어서 보내면 내가 그날 연락 안 할게 집에다가. 진짜요? 진짜요? 야야야 김희중 자 어디랑 어디? 현충원이랑 서대문 형무소 갔다 와야 돼. 알겠지? 거기서 그날 자기 그 오전 시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샷 찍어서 보내야 돼. 그럼 나 다시 야야야 가자. 가자. 야할 거면 이 새끼 형부터 데려와갖고 감금시켜놓고 공시켜놓고 하나 해서 이번 수에서 어디 야. 있으셔? Let's go.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오란 얘기예요. 현충원이랑 이렇게 오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하면은 왜 못 알아먹어? 서대문이랑 뭐냐? 아니 야한 명이 희생해서 이 새끼 데리고 형무소 가. 아니 난 희중이만 보낼 거야. 경희 좀 가둬놓으면 어차피 못. 자 태양 동일 만세. 조용. 나 일본 아니, 근데 진지하게 만약에 그날 진짜로 현충원 가서 나한테 인증샷 찍어보내면 학원 빠져도 뭐라 안 할게. 야 현충원 가자. Let's 근데 go. 빠지면 프로테스 어차피 연락해요. 어? 빠지면 프로테스. 아니 내가 저거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을게. 아, 진실로요? 쳐놓을게. 진실로요? 진짜로? 진짜요? Let's go. 진짜로. 야, 어? 현충원? 현충원 여기 좀 멀지. 몇 시간이에요? 어디쯤에 있어요, 지역? 어디 있더라? 현충원? 현충원 좀 멀리 있어. 네이버 지도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 우리나라 역사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그런 건 난 나쁘지 필요할 것 않다고. 같지 않아? 어? 왜? 너가 필요해? 한국사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여기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사실 그분들이 열심히 희생해서 독립운동해서 그런 거잖아. 그지? 거기에 간다 그러면 내가 말리지 않을게. 진짜요? 어. 야 희중아. 근데 너는 지금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수학학원으로 오기 싫어가지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 네. 그날 얘네 다 현충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전공하는 거. 다 같이. 테스트 통과하면 안 오면 안 돼요. 뭐라고? 테스트 통과하면 바로 집에 가도 돼요. 테스트. 금요일에 테스트 보면 야. 통과하고 집에 가도 돼요. 1년 친구. 그러면 너 대신에 통과 못하면 내가 그 순국선열 체험시켜줄게. 콜? 야. 콜. 콜? 현충원. 오케이 그날 테스트 뒤졌다. 그날 테스트 뒤졌다. 그날 무조건 평균 3점 내가 맞췄어. 40분 걸려 여기서. 자, Let's go. 진짜 장인 같아. 자 오늘 뭐 할 거냐면 집합의 연산 할 겁니다. 집합의 연산. 집합의 연산. 자 집합의 연산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부터. 제일 기본적인 연산. 어떤 집합 A랑 B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이야?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럼 합집합이 무슨 뜻이냐?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말 그대로 다 어떻게 하자? 합치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A가 1, 2, 3이라는 집합이고 B가 3, 4, 5라는 집합이야.
자 그럼 A 합집합 B는 얘네 둘의 원소를 다 합쳐서 적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 2, 3, 3, 4, 5 합치면 되는데 3은 중복이 돼야 안 돼? 중복되죠. 중복되는 건 굳이 우리가 두 번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1, 2, 3, 4, 5라고 적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게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오케이? 자, 두 번째 교집합이에요. 제일 기본. 교는 무슨 교야? 교점할 때 그 만날 교자야. 오케이? 그럼 교집합은 A랑 B라는 친구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맞죠? 자, 만나는 지점이 어디야? 이 벤다이어그램 상에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죠. 그죠? 교집합은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얘네 둘이 겹치는 부분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자, 그러면 위에서 했던 1, 2, 3, 3, 4, 5에 겹치는 부분은 어딥니까? 네, 3이죠. 얘는 3이라는 집합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교집합은 뭘 찾아라?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라는 얘기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그래서 하나 나오는 게 A 교집합 B가 만약에 공집합이래요. 이 무슨 뜻이야?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는 집합을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집합에도 서로소가 있는 거야. 알겠지? 별거 없죠? 자, 예시는 그냥 말로만 할게. EX11. 자, 세 집합 A, B에 대하여 왜 세지? 두 개인데 못하네요. 자, A 교집합 B를 구하고 A 합집합 B를 구하래. 맞지? 자, A 교집합 B는 두 개 겹치는 거니까 뭡니까? 1이랑 2를 원소로 갖겠죠. 그죠? 참고로 지금 204페이지예요. 204페이지. 자, A 합집합 B는 1, 2, 3, 5, 7, 8. 오케이? 뭐 크기 순서는 신경 안 쓰셔도 괜찮긴 한데 기왕지사면 이쁘게 크기 순서대로 적어주는 게 좋겠지. 그래? 자, 예시 12번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A는 무슨 집합? 유리수 집합. B는 무리수 집합이래. 맞지? 당연히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은 겹치는 원소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서로소 관계가 맞습니다. 2번 A는 1, 2, 3, 4 B는 4, 5, 6, 7이래. 자, 겹치는 게 없어야 서로소 관계인데 얘네 둘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4가 있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얘네들의 연산의 성질 몇 가지만 보고 갈게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A 합집합 A는 뭐겠니? 그냥 A겠지. A 교집합 A는 뭐겠니? A겠죠. A랑 A랑 겹치는 거잖아. 그지? 너무나 당연하지. 그죠? 자, 두 번째 A랑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또 A가 나오겠죠. 그죠?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뭐가 나오겠어? 공집합이 나오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랑 A랑 겹치는 부분을 찾아봐. 그러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있을 리가 없잖아. 그지?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A 합집합 B는 뭐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B가 되겠죠. 더 큰 놈.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네 둘을 합집합하면 B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흡수법칙이라고 불러요. 더 큰 놈만에 흡수법. 오케이? 자, 두 번째 A 교집합 B는 뭐가 돼요? 얘랑 얘랑 겹치는 부분 찾으래.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습니까? 네. 자, 요거 중요해 안 중요해? 요거 이 두 개는 너무 중요해요. 아시겠죠? 꼭 봐놓으세요. 왜 중요하냐?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좀 불친절한 애들은 얘 대신에 얘네를 제시를 합니다. 문제에서 A 합집합 B가 B다. 그러면 뭐가 뭐에 들어있다? 아, A가 B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구나.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구나. A 합집합 B가 A다. 이게 A로 바뀌었어. 자, 그럼 뭐가 뭐 안에 들어있구나? 아, B가 A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둡시다. 저기 왜 이렇게 나온다?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몇 가지가 성립을 합니다. 자, A랑 A 합집합 B를 합집합을 해요. 자, 무슨 일이 벌어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A 합집합 B가 되겠지. 그지? 뭐가 더 커? 당연히 A 합집합 B가 누구를 가지고 있어? A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그지? 뭐가 돼? 사실 A 합집합 B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유사하게 A랑 A 합집합 B를 교집합해요. 뭐가 튀어나와요? A가 튀어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A 합집합 B 안에 A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이게 모양만 바뀐 거야. 알겠지? 받아들일 수 있죠?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여집합, 차집합입니다. 여집합, 여가 무슨 여자일까? 여. 이게 아닐 여자야. 아닐 여. 들어봤어? 아닐 여. 여사건. 네. 여러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순열 조합할 때 여사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그게 그 여자랑 똑같은 여자예요. 아닐 여. 오케이? 그러니까 아닌 집합이라는 뜻이야. 아닌 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여집합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전체가 필요해요. 전체 집합 U라는 친구가 필요해. 오케이? 자, 요 전체 집합 U가 U 안에서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A의 C. 오케이? 그러면 이게 A의 여집합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집합 안에서 이걸 표시를 해보면 전체 집합 안에 있는 친구인데 그런데 X는 A의 원소가 아닌 친구입니다. 이 표현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이 안에서 A라는 친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지? 그러면 요 A가 아닌 친구는 여기겠어? 아니면 요 바깥쪽이겠어? 바깥쪽이겠죠. 그래서 요 바깥쪽이 전부 다 A의 여집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 밑에 예시 13번 잠깐만 볼게. 예시 13번.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이고 예시 13번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이렇게 표시할게. 괜찮지? 자, 다음에 A는 1부터 4까지래요. 자, B는 2, 4, 5, 7이래. 자, 그러면 1번 A의 여집합은 어떻게 표현돼? 전체에서 A가 아닌 놈들이에요. 맞죠? 그럼 전체 1부터 8까지에서 A 1, 2, 3, 4가 아닌 놈들은 뭐가 있어? 저기 안 들어가는 애들 5 있죠? 6 있죠? 7 있죠? 8 있죠? 그죠? 이게 A의 여집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따뜻하니? 별거 없지? 자, 그럼 2번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뭐가 아닌 거? B가 아닌 거. 2, 4, 5, 7이 아닌 거. 그럼 뭐가 있지? 1, 3, 또 뭐 있어? 6, 8이 있겠죠. 이게 B의 여집합입니다. 별거 없죠?
자, 이게 여집합. 오케이? 아닌 집합. A가 아닌 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차집합. 차집합. 이게 기호가 참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A 빼기 B 한 개 이걸 A 차집합 B라고 불러요. 오케이? A 마이너스 B 아니야. 알겠지? 뭐라고? A 차집합 B라고 해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 가지고 시비 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학교 가면 이걸로 안 써. 애초에 이렇게 써. 대학교 수학에서 나누기가 이거지. 반대로 이렇게 써. 이렇게. 자, 네, 그럼 차집합이 무슨 뜻이냐? 자, 선생님, 집합에서 집합을 어떻게 뺍니까? 저게 뭔 말입니까? 그죠? 집합에서 집합을 뺀다는 얘기는 원소를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A랑 B랑 뭐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많으면 그렇다 치겠는데 이렇게 안 겹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서 여기를 뺀다. 그러면 오케이 이만큼 덜어낸다까지는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맞지? 그럼 요 바깥 부분은요? 얘는 어떻게 해요? A에 애초에 있지도 않았는데 저걸 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기는 고려해? 고려하지 않아?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A에서 똑같은 말로 그냥 A 교집합 B를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답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 자 여기 예시로 한번 가볼게. 4번 오케이? 자 A 차집합 B를 찾으래. 맞죠? A가 1부터 4까지고 B는 2, 4, 5, 7이에요. 맞죠? 여기서 뭐만 덜어내면 돼? A에서 뭘 덜어내면 돼? A랑 B랑 겹치는 부분만 덜어내면 돼요. 그럼 겹치는 친구가 누구가 있지? 2랑 4가 있죠. 그죠? 그래서 A에서 2, 4를 덜어낸 나머지만 적어주면 된다. 그럼 뭐가 돼? 1, 3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네. 괜찮지? 자, 이게 차집합입니다. 오케이? 그럼 없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얘랑 이제 같은 표현 몇 가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A 차집합 B는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적기도 해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외워놔. 오케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왜 그렇죠? 하고 생각해보면 결국 A 차집합 B는 요 노란 부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그럼 전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랑 B의 여집합이면 요 B의 바깥쪽이잖아. 그지? 걔네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노란색 부분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니까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을 의미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얘로 대체해서 쓰거나 얘를 얘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왜 얘를 얘로 대체하나요? 그건 좀 이따 보여줄 연산 법칙 때문에. 알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게 기본적인 연산 전부입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연산 전부야. 자, 그런데 이 기본적인 연산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연산 법칙을 배워서 복잡한 연산을 좀 해결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없잖아. 그지?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려운 것까지는 아니고 복잡해져. 알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 20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7페이지. 207페이지. 자, 당연히 집합에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연산의 3대 기본법칙이 다 있어요. 오케이? 교환은 너무 뻔하지? 여러분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결과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결과 어떻겠어? 똑같겠죠. 근데 당연히 A 차집합 B나 B 차집합 A는 같아요, 달라요? 그럼 명백히 다르겠죠. 그죠? 이건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덧셈, 곱셈에서는 해도 괜찮은데 우리 나눗셈에서는 함부로, 나눗셈이나 뺄셈에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거는 똑같은 이체로 생각하면 돼요. 자, 결합 법칙은 아시죠?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계산 순서를 내가 조금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되더라. 같은 연산의 종류면 그냥 내가 계산하는 순서 정도는 조금 바꿔서 해도 괜찮겠더라라는 게 결합 법칙이었죠. 그죠? 당연히 이거 합집합으로 다 바꿔도 성립해 안 해? 한다는 얘기네요. 여기까지는 뭐 별다를 게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건 분배야. 어차피 시험에 분배밖에 안 나와. 알겠지? 결합까지 뭐 물어보진 않아. 분배. 자, 분배는 외우세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이런 걸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배는 기본적으로 실수에서도 A 곱하기 B 플러스 C처럼 연산의 종류가 어떤 애들을 다른 애들을 계산할 때 써먹었던 거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도 연산의 종류가 다를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합집합과 교집합 또는 교집합과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 뭐 해야겠어? 분배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분배를 할 때 얘네는 여기까지 통으로 같이 분배해줘. 저 교집합 기호. 그럼 어떻게 되냐?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 가운데 원래 연결되어 있던 놈이 여기에 와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원래 A 곱하기 B 플러스 C 하면 이거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되잖아. 그치? 여기 곱하기로 연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네를 뭘로? 플러스로 연결 지어줘.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번엔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를 통으로 분배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C 이렇게 되네요. 맞죠? 괜찮죠? 자, 근데 얘네 둘을 어떻게 연결 지어줘야 된다고? 뭘로? 원래 있던 놈으로 얘로 연결 지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실수해서 했던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돼.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드모르간 해법칙. 자, 드모르간이 누구냐면 프랑스 수학자예요. 프랑스 수학자. 알겠지? 잘생겼나요? 어? 잘생겼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알잖아. 수학자들 특유의 관상이 있어요. 아나? 어? 나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진짜 수학 공부를 개빡세게 한 사람들은 그 특유의 관상이 있어.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정말 똑똑하게 생겼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쌤은요? 어? 쌤은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나는 실제로 그 정도로 똑똑하지 않거든. 그리고 가슴이 아프게. 내가 얘기 안 했나? 내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꿈이 수학자였어. 수학자였어. 2학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내가 수학을 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때 그래도 수학 과목은 거의 다 A뿔이었거든. 다 A뿔 받고 그 다음에 남들은 이해 못하는 걸 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내가 나중에 수학자가 되어서 김승할 정리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Theorem of KSH 막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있어 보이게. 그 김승하 하면 멋이 없으니까 KSH 딱 해가지고 약어로 딱 해서 멋있는 거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니 왜냐면 그 실제로 유명한 정리에는 사람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뭐 피타고라스 정리 말고도 현대 수학에 와서도 타니 이시무라 추측, 뭐 칸칼라이 추측 막 이런 거 보면 사람 이름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 그걸 처음 개발한 수학자 이름 붙어 있어. 호지 추측 막 이런 거. 실제로 호지 추측은 세계 7대 난제 중에 하나죠. 밀레니엄 난제. 근데 뭐 사람 이름 붙어 있으니까 나도 하나 붙여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수학 과목이 좀 많이 밟혔어. 짓밟혔어. 그래서 뭐였냐고? 너네는 일평생 공부할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현대대 수학 또는 추상대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 수학과에 가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갈로아라는 사람이 있어. 갈로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갈로아라는 사람이 20살에 오차방 방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죽었거든요. 20살에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20살에 연구한 걸 20살에 몇 개월을 6개월인가 만에 증명했던 걸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 3학년 때 1년 반 1년도 아니야. 1년 반을 투자해. 그거 총 3학기 동안 배워. 3학기 동안 투자해서 배워. 그 증명 하나를 딱 하나. 근데 그 증명 하나를 이해하는데 1년 반이 걸리거든. 근데 거기 우리 과가 35명인 거야. 대충 한 하나? 근데 이제 뭐 복학하고 막 뭐 이것저것 겹치고 하면 대충 한 학번에 38명 정도가 같이 수업을 들어. 38명 중에서 정말 많이 이해하면 딱 한 명만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건 한 명. 외울 수는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 아니 난 이해 못했어 끝까지. 그래서 포기했어. 그냥 난 못하겠다. 그냥 중간중간 증명 과정이 너무 막 멋있고 이쁜데 근데 이제 여기를 배우고 있으면 한 여기쯤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얼마나 긴 거야? 아니 이거 있잖아. 이 정도 책 두께인데 이 정도 책 두께인데 이거보다 그 크기가 커요. A4가 아니야. B4 정도 돼. 근데 거기가 그 모든 글씨랑 수식으로 빽빽하게 차 있어. 그 정도 책을 1년 동안 공부해요.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그게? 임용고시 보려면 그 책 한 권을 통으로 암기해요. 그런 책 10권을 통으로 암기해요. 왜냐면 이해를 못해 애초에. 우리 이해 영역을 벗어났어. 그러니까 너네 그 학교 수학 선생님 머리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사실. 이 정도 책 10권을 그냥 통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임용고시 패스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근데 네. 그걸 해내신 분들이라는 거야. 강우구 넣겠네. 자, 아무튼 잡담은 여기까지. 아니 진짜로 생각보다 임용고시 진짜 어려운 시험이야. 교원 자격증이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임용고시를 칠 수 있어. 두명 의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내가 궁금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자, 여집합이니까 당연히 여집합 붙여야겠죠. B에도 여집합을 붙여야겠죠. 그죠? 그럼 얘를 다시 교집합으로 이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뭘로 이어주겠다? 너를 뒤집은 합집합으로 이어주면 똑같아진다. 오케이?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 A, B 전체 요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오케이? 자, 여기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색칠을 해보면 여기입니다. 요 겹치는 부분 제외 전부 다니까. 맞죠? 요 부분 제외 전부 다에 색칠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친구를 한번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오케이? A의 여집합 어디야? 여기죠. 일단 A 제외한 전부 다. 맞죠? 그죠? 자, 그럼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를 제외한 전부 다니까 여기죠. 다 합치니까 어때? 노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지금 색칠된 부분이 완벽히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잖아. 라는 얘기예요. 이걸 드모르간이라는 수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오케이? 드모르간의 법칙. 알겠지? 자, 두 번째. 당연히 뭐도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교집합 말고 합집합에 대해서도 이런 게 성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자, 똑같아요. 교집합 붙여.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 네, 뒤집으시면 돼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증명은 하지 않을게. 증명은 알겠지? 증명은 하지 않을게. 여기 EX17 같은 거 보면 이제 증명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 알 바가 아니고요. 그죠? 네. 증명은 어차피 여러분한테 안 물어봐요. 증명 너무 어려운 거라서 안 물어볼 거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EX19번 같은 거를 한번 해볼게요. EX19번. 알겠지? EX19번. 이런 걸 많이 물어. 자, EX19. A 차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을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요. 맞죠? 자, 물론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열심히 그려서 색칠해서 찾아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요. 나쁜 방법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은 겨우 요 정도 한 줄짜리 연산인데 실제로 시험에 들어가면 이게 쭉 길어질 거야. 그지? 길어요. 한 이 정도까지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럼 그 사이즈에 대해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에서 일일이 색칠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 100% 여러분 실수해요. 색칠 잘못해서 실수한단 말이야. 그지? 아니, 왜냐면 너네 실전 시험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색볼펜을 쓰면서 색칠을 할 거야? 이거 한 문제 풀려고. 아니잖아. 다 연필로 색칠할 거 아니야. 그지? 연필로 색칠하다 100% 여기 겹친다 이랬는데 끝에 보니까 안 겹치고. 그런 일이 100% 벌어진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연산으로 그냥 단순 연산만으로 풀 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 알겠지? 자, 일단 이 차집합 기호가 나오잖아. 차집합 기호가. 그러면 일단 무지성으로 얘로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무지성으로. 좀 더 긴 것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얘를 요 기호로 바꾸면 자, A 교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죠. 오케이? 얘들아 생각해봐. 여집합의 여집합이 뭐겠어? 그냥 B 나오겠죠. 다시. 이 정도는 직관으로 설명 가능하니까 그냥 B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맞죠? 얘의 여집합을 찾아봐 라는 얘기야. 결국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 무슨 법칙 써서 드모르간 써서 전개할 수 있죠.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뭘로 연결하자? 너를 뒤집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보기가 잘렸나봐. 미안. 여기 이 중에 고르라 그랬는데 보기가 잘렸나봐. 아마 4, 5번 중에 있지 않았을까? 오멘? 내가 타이핑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해해주세요. 자, 예시 20번 같은 친구 말로만 할게. 알겠지? 자, 얘들아 항상 모든 공식을 암기를 하실 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자,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등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외웠을 때 항상 이 방향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뭐 할 수도 있다? 되돌릴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 20번에 보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찾아봐 라고 했어. 맞지? 맞지? 예시 20번 208페이지 보면 돼. 오케이? 이걸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줬고 B 줬으니까 여집합 찾아서 합집합 해야겠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거 여집합이 붙어있네. 그럼 거꾸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얘를 원래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원래대로 되돌리면 뭘로 되돌릴 수 있겠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지. 되돌릴 때도 당연히 뒤집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구나. 아, 그게 뭐다? 1, 2, 4, 5구나. 맞죠? 그럼 A 교집합 B가 원래 뭐였겠구나? 3이었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3밖에 없었다. 정말 이해돼?
이해됐어? 봐요. 아마요? 뭐가 이해가 안 가? 저도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되돌리면 뭐가 된다고? 드물간 써서 되돌릴 거야. 네. 어떻게 되돌려? 얘가 이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래 위. 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면 A 교집합 B가 뭐여야 여집합이 이렇게 나오지? 3 하나만 있어요. A 교집합 B가 얼마였다는 거야? 3. 그럼 A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 3이 들어있어야겠네. 그죠? 네. 2A 마이너스 3이 3이요. 교집합? 겹치는 부분. 기호가 헷갈리고. 기호가 헷갈린다고? 기호가 헷갈리는 건 그냥 보면서 계속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 그냥 서로 뒤집어 놓은 거라. 그지? 난 헷갈려. 응? 좋아요. 나에게 이제 리모컨이 없어요. 아직도 문제 있어. 왜 뺏기신 거예요? 뺏겼어. 아니 웃어주셔야 알려달라고 와 닥치세요. 같은 층이 자, 이걸 이용해서 지금부터 22번에 있는 연산을 차근차근 해볼 건데, 자, 22번에 있는 연산을 요거 여집합 차집합 좀 지워도 되겠니? 지울게. 22번에 있는 연산을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근데 나 벤 다이어그램 없이 한번 해볼게. 알겠지? 왜냐면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하면 꽤나 높은 확률로 실수가 나와. 그냥 없이 푸는 것 연습해보는 게 좋아. 자, EX22. 자, 1번부터 A 합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맞죠? 자, 다시 여기 여집합 붙여주세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집합 붙어있으니까 왠지 뭘 써야 될 것 같아? 드모르간 한번 써야 될 것 같죠? 그죠? 자, 드모르간 한번 써봅시다. 얘는 A 합집합 여집합 붙이면 A 여집합 붙이면 B. 자, 이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뒤집어 쓰라고요. A 교집합 B가 됩니다. 맞죠? 괜찮죠? 자, A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했어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거 A가 되겠죠. 왜? 얘가 요 안에 들어있는 친구. 맞죠? 자, 2번 A 합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 자, 그러면 이 뒤쪽부터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지? 자, 내가 차집합 나오면 뭘로 고치자 그랬죠? 차집합 A 차집합 B는 뭐랑 똑같다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다고. 맞지?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그냥 알겠지? 적어줄게. 위에서.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과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똑같이 표현을 고쳐보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이니까 뭐가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얘랑 A 합집합을 하고 싶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으나 기왕 이거 끝까지 전개하라 그랬으니까 무슨 법칙 한번 적용해보자? 분배 법칙 한번 적용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물론 이렇게만 써도 답이야. 알겠지? 근데 분배 법칙 한번 적용을 해보면 A 합집합 A 그다음에 교집합 A 합집합 B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뭐예요? 그냥 A예요. A랑 A 합집합 B를 합치면 A 합집합 B가 되겠죠. 또는 A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A가 되더라. 어? 뭐지? 내가 어디서 이상한 짓을 했지? 아, A지. 그냥 A지. 이걸 합치면 A지. 교집합이지. 미안.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3번 A 합집합 B와
합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뭐부터 처리할까? 뭐부터 처리할까? 자, 여기서 선택지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분배부터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안 괜찮아? 엥? 여기서 분배를 어떻게 하지? 그냥 얘를 하나의 통으로 새로운 집합으로 보고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도 있고, 그죠? 정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니면 선생님, 저는 왠지 뒤에 게 좀 모양이 불편합니다. 네. 불편하니까 뭘 쓰자? 드모르간을 쓰겠다라고 하셔도 되잖아요. 뭘로 해볼까? 그냥 드모르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지? 네. 이건 선택이야, 참고로 취향 차이고. 자, 근데 나는 드모르간 해볼게. A 합집합 B 합집합. 자, 얘 드모르간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A B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묶을 수 있겠네요. 맞죠? 괜찮죠? 항상 공식은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갈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라네. 그지? 여러분, A랑 A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네,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A가 있고 전체가 있어. A는 얘지.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이지.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나와? 무조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는 A 합집합 B랑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하라네. 그지? 당연히 결론이 뭐가 나오겠어? 전체가 나올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4번 A 교집합 B 합집합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얘도 뭐부터 적용해야 될 것 같아? 드모르간. 그죠? 드모르간 적용해보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B 여집합. 그 다음에 여 가운데 어떻게 하자? 뒤집자. 자,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 4번이. 자, 여러분, 당연히 분배할 수 있으면 거꾸로 뭐 할 수도 있다?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오케이? 자, 그럼 되돌릴 때 기준이 뭐냐? A가 여기 보이죠? 여기도 A가 보여. 그지? 그럼 뒤에 뭐까지 겹쳐? 요 교집합까지 겹쳐 안 겹쳐? 겹치죠? 그럼 얘는 A 교집합으로 다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분배 법칙 할 때 요 A 교집합을 이렇게 통으로 나눠줬었잖아, 맞지? 그럼 거꾸로 여기 A 교집합 있으면 얘네 이렇게 다시 묶을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자, 얘를 다시 A 교집합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바로 요거 B의 여집합. 얘네를 다시 뭘로 엮어줘야 돼? 가운데 있는 놈으로 엮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분배 법칙은 항상 이렇게 분배를 해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묶어줄 수도 있다. 오케이? 자, 묶었어. 그럼 얘가 뭐가 돼? 이게 전체지. 방금 했다시피. 전체랑 A를 교집합했어. 뭐가 되겠어요? A가 된다. 라는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거를 물론 여러분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열심히 색칠 공부를 하셔도 답이 풀려요, 안 풀려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거 하다가 실수할 바에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낫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실전에는 이거보다 복잡한 친구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자, 괜찮겠습니까? 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자, 223페이지, 222페이지로 가시면 돼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죠? 근데 이거 뒤에 B차집합 A가 부고는 좀 이상하지 않냐, 표현이? 부고가 그거죠. 누구누구의 부고를 알립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 있죠. 성적. 어? 네 성적의 부고? 네. 그거는 뭐 만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 자, 장난이 말지? 네, 너무 틀린 거 같아요.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로 신고할. 사실 역시 명예훼손.
그 공익을 위해서 한 거는 괜찮아. 남들이 웃었잖아, 그지? 공익을 위해서였어. 원래 개인의 권리는 공익에 위배되면 살짝 제한당할 수도 있잖아, 그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범죄자들은 감옥에 가두잖아, 그지? 공익에 위배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네. 잘 생각해. 공익에 위배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1번. 자, A 합집합 B가 서울 사대부고 A 차집합 B는 서울 사, B 차집합 A는 부고래.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속 편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자, A 합집합 B가 서울 사대부고인데 A 차집합 B가 서울 사래. 자, 그럼 서울 사가 들어있는 부분이 요 1번이겠어, 2번이겠어, 3번이겠어? 1번이겠죠. 그래서 여기 서울사, 서울사이 뭐 돼요? 미안. 죄송해요. B 차집합 A는 뭐야? B 차집합 A는 요 3번이죠. 요 3번 칸에다 부호를 적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가 빠졌어? 대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대를 2번에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A 교집합 B가 뭐야? 아, 대구나 하고 알아내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가장 간단하게 푸는 거. 2번 B 차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하고 물어봤네. 그지? 자, 그럼 1, 2, 3, 4, 5에서 9의 약수니까 1, 3, 9죠. 그죠? 자, 뭘 빼면 돼? 1, 3을 제거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 4, 5니까 다 더하면 11이겠다. 이 정도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괜찮지? 넘어갈게요. 자, 3번 A 교집합 B가 뭐래요? 2래요. 그죠? 그죠? 네. 자, 서진아, 내가 필기된 거 검사한다. 네. 필기된 거 검사한다. 검사한다. 자, 그래서 아무튼 A 교집합 B가 2라는 얘기는 A에도 뭐가 들어있어야 돼? 2가 들어있어야 돼. 맞지? B에도 뭐가 들어있어야 돼? 2가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그지? 근데 A에 2가 될 수 있는 친구가 뭐밖에 없어요? A 플러스 1밖에 없죠? A가 얼마겠구나? 아, 1이겠구나. 나머지는 계산. 할 수 있죠? 네. 넘어갈게요. 자, 4번. 4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의 두 부분 집합 A가 뭐래? A가 X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대요. 자, 이거 무슨 집합? 해집합. 부등식의 해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B는 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근데 이것도 해집합이지, 그지? 자, 얘네 둘을 가지고 가 나를 만족한대. 자, 가는 뭐래요? 가에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요. 자, 무슨 뜻일까? 여집합이 공집합이래. 자, 그러면 A 합집합 B가 무슨 집합이었냐? 이게 전체 집합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여집합했을 때 공집합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A 합집합 B가 그러면 전체 집합 R이었다는 얘기겠지, 그지? 내 수학도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여기다 요거 하나만 쓸게. 이게 대부분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실수 전체의 집합은 저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냥 R로 안 써. 조금 유식한 말로 실수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 참고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원래 유리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정수 전체의 집합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복소수는 이렇게 표시해요. 좀 예쁘게 생겼어.
가오 부리기 좋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줄 추가했고. 아무튼 나 조건은 뭐라 그랬냐면 A 교집합 B는 뭐래? A 교집합 B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래요. 맞죠? 자, 그러면 얘네를 이제 어디다 표시해야 돼? 이걸 풀어서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첫 번째 친구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인수분해 되지? 그지? 이거 플러스 4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저 그냥 빠르게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을 테니 마이너스 4와 3 바깥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이제 이 친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는 알아 몰라 알아낼 방법이 없어. 그지? 근데 어찌됐건 알파 베타로 얘가 근이 나왔다고 쳐보자. 이렇게 나오겠죠. 근의 형태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 둘 합집합했을 때 실수 전체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요 비어있는 마이너스 4부터 3 사이를 B가 채워줘야 돼요? 안 채워줘야 돼요? 채워줘야 돼요. 그럼 알파가 어디 있어야겠어? 최소한 이런 데 있어야 돼요. 맞죠? 베타 어디 있어야 돼? 최소한 이런 데 있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되면서 뒷부분이 채워질 겁니다. 나한테 되십니까? 자,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알파 베타가. 맞지? 자, 두 번째 나조건 A 교집합 B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래. 맞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가 얼마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 알파가 이거 마이너스 5야겠네 하는 거 정도는 유출을 할 수 있어. 그래야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4 사이가 될 테니까. 맞죠? 근데 문제는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도 3부터 베타 사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저쪽은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데 근데 겹치는 부분이 일단 베타가 3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그렇죠. 베타랑 3이랑 어떻게 됐던 거야 사실? 네, 같았던 거죠.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왜냐면 여기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베타가 얼마였다는 거야? 3이었다는 거지. 이해니! 자, 안 졸았는데 왜 이렇게 놀랐지? 원래 이거는 안 졸던 애들이 더 놀래. 이거 약간 대충 쌤이 어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는 두근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5랑 3이란 얘기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었겠어?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이거 전개해서 a, b 찾으셔도 되고요. 또는 5랑 뭐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찾아도 뭐 금방 찾아지겠죠. 이거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a, b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걸 가지고 a 마이너스 b를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끝에 계산 여러분이 해보세요. 오케이? 정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 주어진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씩 두 근이 뭘까 추론해 나가는 이런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5번도 거의 유사한 문제야. 유사한 문제. 그치? 유사한 문제. 그럼 같이 해볼까? 뽑아. 자, A는 이제 x 반은 좀 생략할게. 내가 쓰기가 귀찮다. 괜찮지? 그냥 알아들으라잉. 왜? 귀찮아.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해집합인데. 돼요. 돼요. 놀랍게도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돼요. 그냥 a랑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일단 뒤에 거 인수분해 되지, 그지? 이거를 얘도 인수분해 돼야 안 돼?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럼 a 일단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럼 한번 찢어서 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a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볼까? 이거 더하면 얘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그죠? 우리 요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그죠? 왜? 에이 설마 이걸 못하겠어? 어? 그 미안한데 그래도 인수분해가 되면 착하게 된 거야. 안 되겠죠. 강남에서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되겠네. 선 넘고. 자, 걔네 맨날 노원 쪽 가면 있고 맨날 인수분해 안 되게 내놓고서 그 다음에 그냥 너 2학기 때 배웠던 거, 1학기 기말고사 때 했던 거 저 그네 분리 써서 문제 풀어 낸단 말이야.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동네는 얼마나 착해. 순박하게 다 인수분해를 하게 준다고. 순박해. 자, 아무튼 그래서 얘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a 플러스 1과 x-a 제곱 플러스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거 뭐랑 뭐 사이에 있다? 뭐랑 뭐 사이에 있다? a 제곱 마이너스 a랑 a 제곱 마이너스 a랑 a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맞죠? 자, 반대로 써야 돼? 둘 다 해야 돼? 한쪽만 하면 돼. 그냥 이거는 그냥 그 1학기 기말고사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게 바로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걸 여기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돼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면 항상 0보다 어때? 어느 쪽이 커? 둘 중에서? 이쪽이 무조건 커요.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했잖아. 그지? 분명히 기말고사 때 단골 문제였는데 이렇게 정리된다. 그지? 단골까지는 아니고 모의고사에 기출돼가지고 이거 정리 한번 해주지 않을까? 자, 그래서 x 이렇게 나오죠. 그죠? 위에 건 해볼 필요가 그래서 있어 없어? 없어요. 물론 이게 한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되면 둘 다 해보고 얘는 안 되네 하고 깨달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거 푼 게 a라는 집합을 풀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이제 b도 풀어야겠지. b는 그래도 좀 더 뭔가 쉽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맞지? 이게 귀찮은데 b는 바로 적어도 될까? b는 바로 적을게. b는 자, 여기 등호 넣어줘야 돼. b는 그냥 바로 적으면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랑 플러스 2구나.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5 이렇게 사이에 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죠? 자, 얘네가 무슨 소가 되고 싶대? 서로 소가 되고 싶대. 맞지? 자, 그럼 이거 수직선상에 한번 표시해 볼까? 뭐부터 표시할까? A부터 표시할까? B부터 표시할까? 어차피 얘네는 확정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나 표시하면 돼요. 그죠? A부터 해볼게. A 마이너스 1, A 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친구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친구가 첫 번째 얘네가 서로 소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요런 플러스 2가 요런 데 있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요런 데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러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얘가 아싸리 어디로? 오른쪽으로 옮겨버려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왼쪽에 있을 때부터 일단 해보자.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그러면 뭐보다? a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겠죠. 그죠? 혹시 얘네들이 같아도 되겠습니까? 같아도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네, 없어요. 여긴 등호가 있는데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져도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등호 넣어주시고, 자, 이거 반대로 이렇게 쭉 옮겨갔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됐어요. 자,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랑 a 제곱 마이너스 a가 크기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커야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이쪽이 커야겠죠. 같아도 됩니까? 네. 괜찮나요? 자, 요거 몇 번 풀면 돼? 요 부등식 2번 풀어서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 아니면 따로따로 더 해줘야 돼? 마지막에 합집합해야 돼? 그러니까 교집합해야 돼? 합집합해야 돼요. 그죠? 네. 왜? 케이스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구한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럼 마지막에 합집합해야 돼. 알겠지? 네. 얘들아 이 정도 푸는 거는 내가 안 해줘도 되지. 그리고 2번 푸는 거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말로만 할게. 자, 봐봐. 아, 이거 쉬워. 자, A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6번에 A라는 집합이 의미하는 바. 그렇죠. 어떤 도형의 그래프를 모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앞에 x, y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뒤에 이렇게 뭔가 이것저것 쓰여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야? 원이네. 그지? 이 원이랑 B는 어떤 집합이야 그러면? 그쵸? 그럼 이 원과 직선이 서로소가 아니래. 서로소가 아니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있다 없다? 그럼 그래프끼리의 교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 그렇죠. 만나는 점,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교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게끔 한번 만들어봐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지금 빼봤죠 앞에서. 그러니까 의미만 이해하면 그냥 원문제야 사실. 원문제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죠. 오케이? 이거를 나중에 가면 극한까지 꼬아놓은 30번 문제가 튀어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봅시다. 알겠죠? 어? 평생 안 보고 싶은데 평생 그래 안 봐도 괜찮긴 해 사실. 30번은 나오면 그냥 뭐 시험에 나왔어. 자연재해가 벌어졌구나. 깔끔하게. 근데 얘들아 그 자연재해도 이게 사람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 겉보기에 되게 야 이거 쉬워 보이는데 하고 이제 막상 탁 풀려고 시작했더니 이거 자연재해였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걸 알려면 그래도 뭐가 자연재해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풀어봐야 돼. 그래야 이거 개어려운 문제 맞다 이거 버려야겠다 하고 찍찍 그 능력치도 한 번은 풀어봐야 돼요. 그죠? 나중에 보긴 볼 거야 30번은. 자 7번 자 봅시다. 헐 교집합을 개 많이 했더니 갑자기 얘가 뭐가 됐대? 공집합이 됐네. 근데 AN이라는 집합이 어떤 집합이래? 앞에 x가 생략 2n-1부터 x가 3n 플러스 11 사이에 있는 집합이래요. 맞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A1은 뭐란 얘기야?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고 n에다가 1 집어넣고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찾으란 얘기야. 맞죠? A1은 뭐가 돼요? 1부터 어디까지? 14까지 이렇게 있는 집합이 된다는 거겠지. 맞지? A2는 뭐가 되겠어? A2는 3부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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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까지. 여기는 20. 뭐래 또 17까지. 소리. 17까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A1 찾고 A2 찾고 있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그거 다 모아라 그랬으니까. 교집합하라 그랬으니까. 맞죠? 그럼 A1, A2의 교집합은 여기죠? 그죠? A3는 그럼 뭐가 돼? 5부터 20까지. 그럼 얘네 셋이 다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돼? 5부터 14.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맞죠? 이게 줄어들다 어떻게 되고 싶대? 이걸 한번 공집합으로 만들어봐. 공집합까지 줄여봐 라는 거잖아. 맞지? 공집합이 아니란 거네. 자, 공집합이 아닌 n까지 찾아봐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 공집합 되는 거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점점점 좁아진다면. 공집합 되기 직전까지는 공집합이 아니겠지. 그죠? 자, 그래서 공집합이 되는 순간을 한번 찾아볼게. 얘네가 점점점 줄어들다. 언제 공집합이 되겠어요? 처음으로. 그렇지. 이 왼쪽 끝이 얼마가 되는 친구가 나오면? 튀어나오면? 그렇지. 14가 넘어가는 친구가 튀어나오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가 이런 데 찍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가 14보다 큰 수가 되면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거 뭐가 생각나? 15가 생각나네요. 그죠? 왜? 이거 다 무슨 수니까? 홀수들이니까. 그지?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될 때? 15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n이 얼마면 되겠습니까? 8이면 되겠죠. 그래서 n이 8이 되는 순간부터 얘가 a1부터 an까지 교집합을 때렸을 때 공집합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직전까지는 공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지? n이 얼마일 때까지 공집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n이 최대값 얼마? 7. 이해됐지? 자, 그러면 k가 그래서 7인데 그럼 a k-3의 원소의 최대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죠? a 4니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얼마가 최대가 되겠어? 23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것도 단볼이에요. 이게 단볼로 출제되는 문제니까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번.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8번 A가 A-3, A 플러스 2고 B가 0, 1, A제곱 마이너스 2A인데 교집합이 0, 3이네. 그지? 그럼 무지성을 일단 뭐부터 찾아볼까? 교집합이 0, 3 되게 만드는 A부터 한번 찾아볼까? 자, 그러면 B가 일단 뭘 가지고 있어야 해요? 3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B가 3을 가지고 있으려면 A가 얼마여야 돼? 3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그죠? 이건 2차 방정식 한 번만 풀면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럼 3이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겠습니까? 3이어야 돼요. 왠지 아시겠죠? A 쪽에 대입해보면 그래야 0, 3을 동시에 가죠. 그죠? A는 3입니다. 자, 이걸 알아낸 상태로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A의 여집합, 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하고 물어봤어. 맞지? 괜찮지? 오우! 자, 이거를 일일이 다 계산해도 문제는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는데 이거 깔끔하게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오케이? 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일단 무슨 법칙을 적용해봐? 드모르간 한번 적용해보는 게 좋겠지? 그지? 드모르간 적용해보면 A, B의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 A, B, 교집합. 괜찮나요? 자, 분배를 거꾸로 묶겠습니다. 왜요? 뭐가 뭐요? A 교집합이랑 A 교집합이 서로 모인 게 뭐요? 공통인 게 보였거든. 그치?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묶여? A 교집합, B의 여집합, B 합집합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맞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B의 여집합이랑 B를 합집합하면 이게 무조건 전체라고. 자, 전체랑 A랑 교집합을 했어. 뭐가 돼? 그냥 A. 그러니까 뭐의 합을 구하는 거야?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야. 맞죠? 그걸 저렇게 돌려서 더럽게 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A가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알아냈지? 아까 A가 3이라는 사실 알아냈죠? 그죠? 3 대입하고 A의 모든 원소의 합 구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9번. 그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뭐 찾아라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왜? 실시간 됐어? 네. 그러네. 벌써 12시네. 뭐냐?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 잠깐 쉬었다 하자. 쉬었다 하고 이제 이어 풀자. 오케이?